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포착과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네, 예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는 곳은 TV를 중심으로 하는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 한 번이라도 같이 모이는 곳은 거실이 아닌 주방이 됐습니다. 주방이 가정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방 역시 달라졌습니다. 냉장고가 하루 일정을 알려주거나 건강에 맞춰 요리법을 추천해주는 등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키친을 주제로 달라진 주방 가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최근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삶을 편리하게 하는 가전 제품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주방 가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홈의 주요 분야인 스마트 키친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신 기술과 주방 가전제품을 접목해 탄생한 스마트 키친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키친 시장은 2013년 4억 7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300억 원에서 2022년 27억 달러, 약 3조 400억 원으로 연평균 1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스마트 키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스마트한 주방 가전들이 있는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스마트 키친 가전이 참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유럽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가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 소개된 제품들 위주로 살펴보면요. 먼저 인덕션 쿡탑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가스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기레인지인 인덕션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가스 누출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지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 정말 많이 쓰죠. 뭐 새 아파트 입주할 때도 빌트인 가전 중 하나로 인덕션을 꼭 갖추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그만큼 장점이 있어서겠죠? 네, 인덕션은 열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장을 용기와 반응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는 전기레인지인데요. 제품 위에 조리기구가 올려져 있을 때만 반응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열 공급이 빠른 데다 온도 조절 역시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품 소개도 좀 들어볼까요? 자, 어떤 스마트한 인덕션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독일의 한 가전회사는 요리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굽기의 고기나 팬케이크가 구워질 수 있도록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쿡탑을 소개했는데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고기 굽기 정도가 좋아하는 또 기호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게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준다면 훨씬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또 어떤 제품 소개가 있을까요? 네, 최대 6개의 조리 냄비나 팬을 올려놓아도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해서 가열하는 인덕션도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칸에 맞춰서 그릇을 놓고 이동할 때도 열구의 사용자가 맞춰야 했지만 최신형 모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 필요한 열 온도 등을 기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정해진 칸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해진 인덕션부터 살펴봤고요. 사실 가전하면 정말 냉장고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냉장고도 스마트해지고 있죠.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네, 한 업체는 연동된 운동기구에서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한 다음 냉장고를 통해 식단을 추천하는 스마트 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단순히 식재료를 보관해주고 레시피만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네, 이게 획일화된 레시피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의 운동량에 따라서 다른 식단을 또 추천을 해주니까요. 건강한 식단을 짜는데 또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어떤 기능의 냉장고가 더 있습니까? 독일의 한 냉장고 브랜드는 스마트 냉장고 기능을 별도의 액세서리로 선보였습니다. 냉장고 내부에 카메라 2대를 달면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식재료가 떨어지면 쇼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로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도록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가전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해당 가전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편의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단순히 하나의 가전제품에만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홈과 스마트 키친에 동시에 선보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 국내 기업들 상황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출시한 제품과 기술도 유럽 시장에 선보였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S전자는 지난 가을 자체 AI 플랫폼과 IoT 플랫폼을 통해 제어되는 가전들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전시장에는 관련 제품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하나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선보였는데요. 안내원이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 들어서자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선호하는 온도로 설정되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조명과 TV도 전원이 들어오면서 밝기나 채널이 자동으로 안내원 취향에 맞게 맞춰졌습니다. 냉장고를 직접 여는 대신에 IoT 플랫폼을 통해 TV에서 냉장고 내부 사진을 확인하고 냉장고 전면 스크린에서는 보관된 식품과 사용자의 음식 선호도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받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네, 뭐 유럽 시장의 국내 스마트홈 기술을 아주 알차게 선보였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기업은 어떻습니까? 역시 뭐 그런 방식으로 선보였나요? 네, AI 냉장고에서 식재료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식자재를 주문하는 장면, 세탁기가 빨래에 맞는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하고 의류 관리기가 최적 코스를 제안해 관리하는 부분까지 보여줬는데요. 집 밖에서는 잔디 깎기 로봇이 자동으로 잔디를 깎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집 안팎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선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빌트인 가전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점차 빌트인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럽 시장은 이미 이 빌트인 주방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네, 유럽의 빌트인 시장은 세계 빌트인 가전 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유럽 연간 빌트인 가전 시장 규모는 185억 달러로 전체 가전 시장의 40% 수준인데다가 프리미엄 시장 성장세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빌트인 프리미엄 주방 가전이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뭐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유럽 빌트인 시장을 정조준한 두 곳의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기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S전자는 독일 명품 가구와 협업해 최고급 빌트인 가전 전시존을 선보였는데요. 네. 쿠킹쇼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최첨단 주방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플랫 디자인이 적용된 유럽형 양문형 냉장고와 럭셔리 빌트인 라인업도 전시해 빌트인 가전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빌트인 시장인데요. 특히나 유럽은 주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 유럽만의 이런 주거 환경 특성상 국내 기업들도 이 빌트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시장은 매우 보수적인 데다가 전통 강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가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업체의 경우 빌트인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생활가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미 미국 빌트인 시장에는 진출해 있는 거죠? 네, 2016년에 인수한 업체를 통해서 미국 빌트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럭셔리 라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기업 상황도 좀 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까? 네, L전자는 초프리미엄 라인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브랜드를 대폭 강화해 프리미엄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음,
근데 초프리미엄 시장은 진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초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자 유럽 명품 가구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슬림하고 모던한 가구 디자인을 통해서 유럽 맞춤형 빌트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유럽 명품 가구사와 협업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스마트 키친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제어, AI 플랫폼을 통한 연결성을 높여서 기존 빌트인 시장을 뚫겠다는 전략인데요. 주방이 좁은 유럽 가옥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보다 슬림해진 유럽형 신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을 사용하지 않는 평소에는 주방 공간을 숨길 수 있는 가구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손동작을 인식하는 센서를 통해서 가림막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센서 앞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움직이면 가림막이 걷히면서 주방 가구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유럽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초프리미엄 라인인지라 가격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춤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냉장고와 냉동고, 와인 셀러 등을 소비자 개인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빌트인 주방에 들어가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레인지, 냉장고 등의 가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가구와 함께 구성할 경우 가격은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뭐 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중에서 어느 나라를 먼저 공략하게 될까요? 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독일, 영국 등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빌트인의 종주국의 전통 브랜드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가구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AI로 차별화한 만큼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역시나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곳 역시 앞서 살펴본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음식 조리법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 키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입한 고객은 음성으로 앱의 조리법을 물은 뒤 화면으로 요리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으로 오븐을 제어하면서 오븐은 고객이 선택한 레시피에 따라 조리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네.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뭐 스마트한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해서 차별화된 스마트 키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아,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빌트인의 본고장인 이 유럽 시장에서 정말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스마트한 가전제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대표 가전기업들도 AI와 IoT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기능이 강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업체가 개발한 AI 에어컨은 숲이나 호수, 임산부 모드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춘 온도와 습도, 바람 세기 등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 외에 다른 기술을 접목한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AI 플랫폼과 스마트홈 기능을 연동한 건데요. 거실 불 꺼줘 이렇게 사용자가 말하면 거실로 꾸려진 공간 조명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의 냉장고는 열고 닫은 이력을 기록하고 식재료별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에서조차도 스마트홈과 스마트 키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중국 가전업체도 스마트 키친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별도의 적정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인 셀러를 선보였는데요. 네. 와인 품질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진동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냉장고와 스마트 오븐까지 선보였습니다. 네. 물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뭐 중국 제품보다는 앞서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되네요. 자, 또 국내 기업 중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스마트 키친을 표방해서 제품을 내놨다고요? 네, 한 업체는 화구가 2개인 가스레인지 컬러 쿡탑 5종을 출시했는데요. 최근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깔끔하고 심플한 블랙 펄 상판과
화사한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핑크, 브라운 컬러를 적용시켜서 주방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투버너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와이드 쿡탑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이음새 없이 모서리를 완벽하게 감싸주는 슬림 베젤 프레임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조화로운 주방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편의성과 안전성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컬러를 또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 주방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능 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국내 최다 70건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를 모든 버너에 적용하고 냄비 과열을 막아주는 자동 불꽃 조절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냄비가 과열되거나 가스불이 꺼졌을 때는 부저 알림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가전제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 방향은 사용자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단 하나겠죠. 자, 더욱더 발전하는 주방 가전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